전국에서도 수능 시험이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문과, 이과 구분 없는 사상 첫 통합형 수능에 결시율 하락도 수시와 정시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단양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증상이 발견돼 환경부가 정밀조사에 나섰습니다. 전염병에 걸린 야생 멧돼지 사체가 확인된 영월군과 경계를 맞댄 곳입니다. 민주당의 청주 상당 재선거 예비주자들의 윤곽이 다음 달 초 드러날 전망입니다. 전략 공천설에 대해 도당 위원장은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독특한 상상력과 한 주제만 파고드는 고집으로 새로운 볼거리가 된 지역의 작은 박물관들이 화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어제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15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9명, 제천 2명, 단양 1명, 음성 1명, 진천 2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8,480명, 충북 누적 사망은 88명입니다. 단양의 한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 충북 첫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증상이 발견돼 환경부가 정밀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달 초 이 전염병에 걸린 야생 멧돼지 사체가 무더기 확인된 강원도 영월군과 경계를 맞댄 곳입니다. 심충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펜션과 민가가 인접한 단양의 한 야산. 지난 14일 4인 미상의 야생 멧돼지 사체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경계를 맞댄 강원도 영월군에서 ASF에 감염된 멧돼지 사체 7구가 사흘 연속 발견된 지 열흘 만입니다. 강원도 영월 외령 쪽에 김삿간 면에서 지금 이제 확진이 10일 전에 됐었어요. 이제 단양군에서도 조심을 했었던 거지 계속. 1차 검사를 벌인 환경부는 ASF 바이러스 의심 반응을 확인해 정밀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충북에서 ASF 의심 개체가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는 이병률도 높은 데다 치사율이 거의 100%라 양돈 산업에 매우 치명적인 제1종 법정 전염병입니다. 충청북도와 단양군은 주변 양돈 농장을 선제 검사하고 단양군 전역에 수렴용 총기 사용을 중단시키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기 포획을 하게 되면 그 멧돼지 더 멀리 퍼지기 때문에 일단은 중지를 시키는 상태입니다. 2주 동안은. 확진되면 설정될 반경 10km 방역대 안에는 현재 2개 농장에서 돼지 1,650마리가 사육 중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요양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돼 보은과 제천 등의 요양원 3곳이 동일 집단 격리됐습니다. 보은의 한 요양원에서 50대 요양보호사가 확진된 데 이어 80대와 90대 입소자 그리고 요양보호사 지인이 잇따라 감염됐습니다. 제천의 한 요양원에서도 60대 요양보호사가 확진돼 방역당국은 이 두 곳을 지난 17일부터 동일 집단 격리 조치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청주의 한 요양원에서 40대 간호조무사와 80대 입소자가 확진돼 동일 집단 격리된 데 이어 어제 70대 입소자가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어제 충북 지역 33개의 시험장에서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속에 응원전 없는 차분한 수능이었는데요. 특히 올해는 사상 첫 통합형 수능과 결시율 하락이 수시와 정시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김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험 시작 1시간 전 시험장에는 마스크를 쓴 수험생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지는 두 번째 수능. 올해도 떠들썩한 응원전은 없었지만 가족들은 저마다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너무 긴장하지는 않을까? 자녀를 위한 작은 현수막도 등장했습니다. 종훈이뿐만이 아니고 모든 학생들이 마음 편안하게 시험 잘 보고 또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년간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입시를 준비한 수험생들. 학부모들은 시험장 입구에서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합니다. 아까는 안 괜찮았는데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 보내는 같은 그런 느낌도 없었는데 생겼어요. 8시간 정도가 지나 드디어 굳게 닫혔던 교문이 열리고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하나둘씩 홀가분한 마음으로 시험장을 빠져나옵니다. 긴 수험 생활을 가장 먼저 위로해주는 건 가족들.
따뜻하게 안아주며 다독여줍니다. 되게 후련하고 뭔가 긴장을 너무 했기도 했고 그래도 잘 괜찮은 것 같아요. 살짝 아쉬움도 남긴 하는데 그래도 오늘은 끝났으니까 행복해요 지금. 올해 충북 지역 수능 응시생은 지난해보다 300명 가까이 많은 12,500여 명. 교통체증을 겪거나 고사장을 착각한 수험생 10명이 경찰의 도움으로 시험을 치렀고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인 22명은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특히 올해 수능이 문과와 이과 구분 없이 통합형으로 처음 치러져 많은 변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결시율도 1교시 기준 12%로 지난해보다 2.9%포인트 낮아 수시와 정시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응시하는 학생이 많을수록 내가 최저를 맞출 그 범위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치열한 시험 결과가 다음 달 10일 통보될 예정인 가운데 일선학교에서는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진학지도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에 대한 인선 작업에 착수합니다. 다음 달 초면 검증받은 예비주자들이 윤곽이 드러날 전망인데 전략 공천설에 대해 이장섭 충북도당 위원장은 논의된 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차기 충북지사 출마가 거론되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다음 달 거취를 포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청주 상당 재선거에 도전하려는 인물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만 8명에 달합니다. 당규상 당의 검증을 통과해야 예비후보 등록 자격을 주기 때문에 현재까진 1명만 이름을 올린 상태입니다. 예비주자 검증과 인재 영입 등을 담당할 민주당 재보궐기획단이 구성을 마치고 곧 인선 절차에 들어갑니다. 기획단에 합류한 이장섭 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심사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 달 초면 검증된 예비후보 등록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지역에 열심히 뛰는 분들이 있다면서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이번 재선거는 정권의 중간 평가 성격을 보였던 과거와 달리 지역 위에 뛸 사람 고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안팎에도는 전략 공천설에 대해서는 논의된 적이 한 번도 없고 새 인물 영입 움직임도 현재까지 전혀 없다고 보여진다며 지역 인재론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전략 공천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은 현실에서는 조금 더 지역을 잘 알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 후보를 내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생각.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에 대해서도 지역을 위해 성실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큰 원칙으로 삼겠다며 상당 재선거에 대한 생각과 궤를 같이 했습니다. 차기 충북지사 출마가 예상되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관련 질문에는 연말까지 스스로 거취를 밝힐 것이라며 이른 등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제가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올해 내로 아주 조만간 본인이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 재선거 후보군이 사실상 2명으로 압축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의중을 반영해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공천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수가 없다면 신동현 정우택의 2파전이 예상되는 만큼 시간적 여유를 마라톤 대회와 자연 정화 활동, 헌혈 캠페인 등 이미지 만들기에 집중하는 모양새. 지난해 총선에서 득표율 6.91%로 3위를 기록한 정의당 김종대 전 의원은 현재로선 재도전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심상정 대선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김 전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우선 대선에 집중할 생각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는 일요일 후보 확정 이후 처음으로 충북을 찾습니다. 오늘 시작으로 청주 육거리 시장, 괴산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개인의 독특한 상상력과 한 주제만을 파고드는 고집은 때로는 새로운 볼거리가 되곤 합니다. 개성 있는 소재로 집합된 크고 작은 지역의 박물관 이야기입니다. 허지 기자입니다.
5층 높이의 철제 구조물에 층층이 쌓인 알록달록한 물체, 1,500개의 화장실 양변기입니다. 음성의 한 욕실용품 전문 업체가 만든 대형 조형물입니다. 밤에는 조명을 받아 아트를 의미하는 알파벳 A를 형상화합니다. 20년간 욕실용품을 제작해온 업체 대표의 오랜 상상이 현실이 됐습니다. 수백 가지 변기와 세면대, 타일 등 다양한 용품을 전시한 창고형 판매장 겸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관광객이 와서 구경하고 식사도 할 수 있도록 카페와 테마파크도 조성 중인데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 소득 수준이라든가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 공간을 저희들 개념은 릴렉스룸의 공간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욕실과 화장실에 대한 다양한 제품을 전시를 하고 고즈넉한 농촌 마을에 자리한 작은 카페엔 18세기 프랑스 왕실의 식탁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도공과 화공, 금속공까지 모든 기술이 집합한 화려함의 결정체는 프랑스 혁명 이후 단순해집니다. 모양과 디자인에 따라 시대의 흐름을 알 수 있는 프랑스 접시 수천 점을 전시했습니다. 프랑스에 30년간 거주한 부부가 골동품 가게와 경매 등을 통해 수집한 것만 수만 점 가까이 됩니다. 처음에 나도 이 도자기를, 롱이라는 도자기를 만났을 적에 프랑스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다가 상감을 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금까지 이제 도금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했다는 게 너무나 그냥 기법적으로는 신기했고, 정서적으로는 또 동양거니까. 15년 전 우연히 들른 충주 수안보에 매료돼 집을 짓고 지난해엔 전시 공간도 만들었습니다. 이건 문화적인 것도 느끼고, 그리고 좀 휴식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프랑스와 한국을 오가는 부부는 이달 말부터 프랑스에서 겨울을 보내고 내년 봄 다시 수안보로 돌아와 박물관을 재개장할 예정입니다. 개인의 상상력과 고집이 지역의 색다른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LED 등은 형광등이나 일반 전구보다 에너지 절약 효과와 효율성이 높죠. 그만큼 가격도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라 등 전체를 바꾸지 않고 형광등 소켓에 갈아 끼워 쓰는 형태로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교체형 LED 등 품질을 시험해봤더니 밝기가 기준치에 못 미치는 제품이 많았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시험 대상은 36W 형광등 대신 끼울 수 있는 주광색 LED 등 8개 제품입니다. 주요 품질인 소비전력 1W당 밝기, 즉 광효율은 작게는 89루멘퍼와트에서 최대 147루멘퍼와트를 보여 제품 사이 최대 1.7배까지 차이 났습니다.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높았던 번개표, 오스람, 탐룩스, 필립스 4개 시험 제품은 에너지 측면에서도 우수해 연간 에너지 비용이 평균 7,000원에 그쳤습니다. 소빗과 시그마 LED 시험 제품의 에너지 비용은 11,300원으로 LED 등 제품 사이에서는 많이 들었지만 형광등을 썼을 때보다 절반가량 저렴해 LED 등의 경제성은 전체적으로 높았습니다. 다만 밝기는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한 제품이 대부분으로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LED 등의 광속은 2050루멘 이상 나와야 하는데 번개표와 오스람, 필립스 3개 시험 제품을 제외한 루미트론, 리벤스룩, 소빗, 시그마 LED, 탐룩스 등 5개 제품 모두 미달했습니다. 기존 형광램프를 대체하여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 형광램프에 준하는 수준의 밝기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업체에서는 그 광속에 대한 개선을 리벤스룩 시험 제품은 절연 성능 시험에서 감전과 누전 위험성이 확인돼 시정 조치됐습니다. 절연 성능 안정성에서 한계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지하고 환불 등의 조치 계획을 알려왔습니다. 소비자원은 형광등 교체형 LED 등을 구매할 때는 기존 등기구 정보와 호환 여부를 확인하고 교체 시에는 반드시 차단기를 내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청주 출신의 세계적 작곡가 박영희 씨가 최양업 신부의 이웃사랑을 다룬 오페라 기리의 천국으로 돌아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동양인으로서 또 여성으로서 최초로 베를린 예술대상을 받는 등 수많은 최초 수식어를 갖고 있는 세계적 작곡가 박영희 선생을 집중 인터뷰에서 만나봤습니다. 저는 제2의 윤희상이 아니에요. 제1의 박영희입니다.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데 한국 사람들은 제2의 윤희상이라 그래야지 빨리 알아채지잖아요. 제 음악을 듣고 음악회장을 나가실 때 청중들이 웃음을 띤 얼굴을 하고 나가셨으면 저는 작곡가로 그 순간에는 행복하고 성공했다는 의미에서 그런 작곡가가 되고 싶다는 뜻을 담았어요. 이름에 깨질 파자가 들어가면 안 좋아요. 근데 제가 한문 실력이 많이 없으니까는 김용업 도굴 선생님께 여쭤봤죠. 비파판 파자에다가 책상 한자, 생각할 안자를 주셨어요. 선생님의 그 음악 인생에서 좀 어떤 원동력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청주 시내 한복판이 저희들의 놀이터였었어요. 그럼 어떻게 그 놀이한 일이 어떤 사람의 원동력이 되느냐 질문을 하실 경우에 그 어린 시절의 그 기억은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만큼 행복하고 그 남문로 1가 서문동, 북문로 1가 2가 그 모든 사람들이 저의 보호자도 되고 친구도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청주를 잊어버리지 않고 제가 청주에서 커서 그 모든 것을 겪지 않았더라면은 저의 지금 현재 제가 없어요. 그리움이 없으면은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그리움이 또 왜 생기냐면은 직접 만나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들을. 그러니까 항상 그리움 속에서 사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청주 고향을 그렇게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 기억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운 사람들을 항상 잊지 않고 제 가슴에 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그리워하냐 하면은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우리 집 앞에 해금, 그 당시는 깡깽이라 그랬었는데 해금을 하시는 분이 계속 우리 집 앞에서 해금을 연주하셨어요. 그분들이 국악의 끈을 이어간 분들이에요. 전쟁 끝나고 장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악기 하나를 가지고 길에서 연명을 하신 분들이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 옛날 그분들은 전부 보석 같은 존재들이죠. 고향에서 아무리 좋은 풍토에서 자라났다 하더라도 더 배우고 싶은 욕망이 더 컸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한번 시험해보자. 내가 어느 만큼의 클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인가가 첫째 목표였었어요. 독일 정부 장학금 응모가 있었어요. 거기 응모해서 시험을 보고 작품도 내고 그래서 거기에서 합격이 된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이 땅에 있는지, 이 독일 땅에서 있는지를 상기시키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공부를 했어요. 가야금을 항병기 선생님께 잠깐 배웠었는데 그 한 음을 뜯으면서 생각하는 게 너무 좋아서요. 다음에는 안 배우고 싶습니다. 음 하나를 뜯으면서 생각하는데 너무 심취하는 거 행복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안 배워도 한 음만 생각하는데 이미 충분히 행복합니다 했더니 그러면 자네는 앞으로 안 와도 되네 라고 하셨어요. 영희야 너는 한국에 앉아서 세계로 악보를 파는 사람이 되라고. 남의 거를 쫓아서 거기로 따라가지 말고 자기 거를 배워서 내가 누구인지 알으라는 말씀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일이 악보를 쓰는 일이죠. 물질적인 그 피아노에서 얘만 의존하면은 환상을 할 시간이 없어요. 음악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혼자 갖고 있을 때가 작곡가로서는 가장 행복한 때예요. 내 맘대로 어디든지 막 날려보낼 수가 있거든요. 음악이 개체로 생명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쓰겠다고 써지는 게 아니라 음악 자체가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나한테 주문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작곡가는 영혼에 관한 예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줘야지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작곡을 하는 젊은이들에게 많은 눈길을 보내주셔야지 우리나라가 전체적인 음악 문화가 올라갔다는 그런 느낌을 주지, 서양 음악, 다른 나라의 다른 문화권에 있는 음악을 아무리 그 연주를 해석을 다르게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의 정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한강 상류 지역 환경단체들이 모여 남한강 유역 지키기 공동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단체 에코단양과 강원도 영월 동서강 보존본부 등 정선과 제천, 충주 지역 5개 환경단체는 어제 단양에서 남한강의 친구들 2021이라는 이름으로 남한강과 남한강 유역 문화의 지속성을 위해 협력하자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남한강 유역의 각종 오염과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제반 사항에 공동 대처하고 문화 행사도 공동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수능 시험을 치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 생활 지도가 이뤄집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의 흡연과 음주, 폭력 등 일탈 행위와 유해업소 출입을 막기 위해 연말까지 경찰과 함께 학교 밖 생활 지도를 진행합니다. 도교육청은 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수험생들에게 방역수칙 준수와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